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이면서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마스터 우병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희세의 마신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희세의 마신은 주로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고 썼는지 그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혀는 맛을 가늠하는 기능이 없다. 단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얼맛 등 음식의 상태를 감지하는 기능밖에 없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생각해 왔을까? 결론은 간단하다. 어떻게 맛을 알고 정확히 구분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또 우리 인간의 평생 건강관리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건강한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건강한 음식인지 우리 인체에 얼마나 영양학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음식 맛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보는 물론 인간 생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현재까지 막연한 상태에서 그럭저럭 살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평생 건강도 수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면 맛신이 열거한 다음 항목을 꼼꼼히 읽어보고 요모조모 따져보면 당신의 궁금증도 풀리고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맛에 대한 신선한 기본 지식 정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문들. 1. 도대체 맛신은 어떻게 맛신의 경지까지 도달했을까가 궁금하다면 맛신 저자 소개와 프롤로그를 정독하되 거기에 등장하는 궁금한 단어들을 모두 사전에서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라. 그러면 왜 맛신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맛집은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을까가 궁금하다면 맛신의 본문 3번 희세의 맛신 태동 1, 2를 정독하면 그 행간과 이미지 구도에서 그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술맛이 좋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면 맛신의 본문 큰 4번 맛 근원 찾기 테스트 1. 지상 최고의 막걸리 고르기 테스트를 정독하고 술의 이미지와 행간 그리고 술 원재료의 특성을 정밀 분석해보라. 당신이 술맛의 전문가가 되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라면 말이다. 4. 생선 맛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면 맛신의 본문 4, 큰 4번 맛 근원 찾기 테스트 또 이 북대서양 골든레드 크랩과 블루 크랩 맛의 향연을 정독하고 재료 구하는 일에서부터 먹기 직전까지 과정 설명의 핵심과 행간의 의미를 레드 크랩의 이미지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맛은 물론 영양학적 가치까지 정밀 분석해보라. 이 테스트를 원용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당신은 금방 생선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5. 어떻게 하면 맛에 일가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욕망이 당신의 뇌리에 잠재해 있다면 맛신의 본문 큰 맛 입신 6단계를 10번 이상 정독해보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해 당신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 방법을 쫓아 부단히 음식을 즐기면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공부하면 당신도 맛신의 경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맛의 일가견을 가질 수 있는 시식가, 이건 한자로 볼시자입니다. 시식가 단계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안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6. 즉, 21세기 우리 인류에게 마지막 식량의 보고는 바다다.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를 려면 좋은 생선을 구별해내는 방법 습득은 기본이고, 나아가 선도 좋은 물고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를 생선회로 마음껏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생선회를 즐기려면 생선회 뜨는 방법을 정확히 배워놓는 것은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챙기는 필연적인 상식이다. 이것을 습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진짜 회다운 회를 한번 먹어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가련한 신세가 되겠는가. 이 마신의 모든 내용은 철저히 평생건강관리가 목표인 평생건강관리 비법 습득 실천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건강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알고 당신의 몸을 알고 당신 주변 생활 환경을 지식하게 된다면 평생건강관리는 당신의 영원한 평생 취미가 될 것이다. 당신께서 평생 동안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갈구하는 인생 여정에 이 히세이 마신이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자, 바다의 전설 우병우. 이런 책을 완성해서 출판사에서 이제 처음에 보도하기 위해서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입니다. 그때 대략 언뜻 떠오르는 거,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것을 메모해놨던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읽어. 자, 그럼 지금부터는 마신 책의 본문을 보면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히세이 마신 책의 본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세이 마신, 앞에 보이는 이 사진 책의 겉표지가 되겠습니다. 제목 차례는 큰 1번 저자 소개, 2번 프롤로그, 3번 히세이 마신 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7년부터 2009년 맛집 순례 쭉 해서 맛집 순례 한 4-5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큰 4번 맛 근원 찾기 테스트 1. 지상 최고의 막걸리 고르기 테스트. 사실 맛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지만 여하간에 지금 맛은 좀 잘못된 착각 속에서 맛 어쩌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북대서양 골든 레드 크랩과 블루 크랩 맛의 향연. 그 다음에 큰 5번 맛 입신 6단계. 본 마신의 저자는 맛 입신 6단계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미식가 단계 최하죠. 우리가 보통 맛의 일가견이 있다 고르는 걸 미식가라 부르죠. 그런데 본 마신 저자는 미식가 단계가 최하 단계로 봅니다. 시각적으로 맛을 느끼는 시식가 단계가 진정한, 좀 말하자면 맛을 보는 고수라 볼 수 있죠. 맛을 아는 단계. 불시 재료 미식 인지가 단계. 도법 자연 환경 미식 인지경 단계. 신미 아니 미식 인지성 단계. 6번째 단계. 기신미 현상 미식 인지신, 그러니까 맛의 신의 단계까지. 이렇게 맛입신 6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 다음 큰 6번에 홍도 테마 낚시 여행에서 민짱대 바다 낚시 45분의 향연을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실제 장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큰 7번 생선회 제대로 뜨기와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거는 원래 시범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책에서는 보여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구두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맛집 기준 7개항. 만약 제가 정해놓은 맛집 선정 기준 7개항 이거를 충족시키면은 아마도 그 맛집 앞에는 손님이 줄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철저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9번째 에필로그. 이렇게 히스의 맛이 형성되었습니다. 저자 소개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필도 대략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저서는 이 맛신 출간할 당시에는 히스의 맛신 진정한 어학자 무인도 바다 낚시꾼 이렇게 해가지고 9권만 출간할 당시였습니다. 특히 이 결혼이나 재혼에 관한 그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도 출간되지 않는 미출간 상태입니다만 곧 출간할 예정입니다. 프롤로그,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음식의 역사라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종족의 갈래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인간은 지구에 출현한 이후로 음식을 섭취해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의 음식의 종류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우리 인류가 사용했거나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조미료 또한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민족에게 각광받고 인기 있는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기는 하나 그중 생선회라는 음식은 으뜸 중의 으뜸으로 치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도 좋은 양질의 생선회는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지만 그 맛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맛이 있는 음식이기도 한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음식은 적당한 요리 과정을 거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재탄생하기에 반하여 생선회만은 유일하게 요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날 것을 그대로 먹는 대표적인 음식인 것이다. 모든 음식은 그 음식이 되는 원재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요리에 사용되는 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선회는 그 원재료가 되는 고기 그 자체가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원재료를 구하는 행위가 가장 관건이 되기도 한다. 다만 원재료가 되는 고기를 어부가 그물이나 어획 장비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을 경우는 그 고기를 가지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회를 뜨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건이 되는 고기를 잡는 방식, 유통 과정, 회를 뜨는 방법, 심지어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짚어보고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생각 없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려온 행태들이 우리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조차도 연구되거나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TV의 PD수첩 같은 프로의 시중 횟집 대부분이 수족관에 이끼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약을 살포하고 있다는 실상을 취재하여 보도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기껏해야 1, 2주일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그 기억이나 느낌조차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실정이다. 무려 30여 년 동안이나 무인도를 헤매며 실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터득하고 습득한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생선회, 선어, 화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전혀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회가 좋다고 하니까 잘못된 방식이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 채 비위생적이고 심지어 수족관에 넣어 부패된 화로를 떠서 사실은 무슨 맛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남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덩달아 맛있다고 낄낄대며 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그 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제시함과 동시에 음식의 맛에 대한 올바른 기본 지식 정보를 만들어 보고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마신이란 제목의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사람은 수족관에 과로는 먹지 맙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는 중이며, 지금 이 혁신 내용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수족관 없는 생선 외 생선 요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헤어미락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실제 행동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는 중이며, 곧 그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생선회는 원재료인 고기의 신선도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선도가 가장 좋은 고기를 구하는 방법 중에는 바다 낚시가 유일할 뿐만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잡은 고기도 괜찮다 할지라도 회 원재료로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물이나 어획 장비로 고기를 잡은 경우는 고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고기의 진이 다 빠지게 되므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래 가격 낚시로 낚은 것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그만큼 낚시로 잡은 고기가 선도나 질, 고기의 맛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값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낚시로 낚은 고기는 일정한 가격이 없다. 부르는 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낚시로 잡은 고기는 아는 사람이 사먹지 못 사먹습니다. 비싸서. 그거는 단순히 단가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낚시라 하면 모든 바다 낚시를 칭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선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재료인 고기인데, 그 신선도 좋고 맛이 뛰어나 인기가 높은 고기를 구하기 위하여 거친 파도나 악조건의 날씨를 무릅쓰고 바다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때로는 목숨을 건 바다 낚시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표적인 어종이면서 고급 어종인 감섬돔, 긴 꼬리뱅이돔, 농어를 구하는 행위, 바다 낚시를 중심으로 생생한 경험담을 맛서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 유통 과정의 잘못된 내용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발하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치유책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터득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나아가 현재도 살긴 살아야 하니까 현재 상태에서 좋은 고기 구하는 방법,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알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생선회 지식정보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만마니아 클럽 멤버들과 함께 맛집 순례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껴서 깨달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맛입신 6단계를 제창하게 되었고, 이 맛입신 6단계를 만들면서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맛입신의 경지에 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맛집 순례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여 맛집 선정 기준도 만들게 되는 행운의 기회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이 맛의 지식정보 노하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보급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수족관 없는 생선 요리 헤어미락 그리고 즉석 생두부 전문점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맛의 지식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행위로서 몸소 직접 부딪혀서 알리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하여 건강관리는 물론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일반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캠페인을 벌이거나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음식 지식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실천 행위를 통하여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겠다. 이 맛신을 읽고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좋은 음식, 즉 건강한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즐거움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므로, 알게 된 즉시 터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스스로 안 내용을 실천하여 여러분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큰 보탬이 됨과 동시에 하나의 건강관리의 원칙적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실천 수행이 곧 우리 음식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좋은 음식을 만들고
섭취하는 방법을 알고 터득함으로써 각자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느끼고 삶의 가치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면서 건강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글쓴이 우병.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거는 이미 한 13년 정도 지났죠. 제가 쓴 책은 대부분 10년 전에 써놨던 건데 한 10년 동안 소위 스스로 완전히 농익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해야 책으로 출간하지 그냥 완성했다고 바로 출간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혼에 관한 책도 물론 지원도 노하우다 같은 경우에는 14년에 출간했지만 지금 2016년에 쓰기 시작했는 거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완성돼서 올해 내에는 출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3번 히세의 마친 태동. 맛 입신 6단계를 만들게 된 계기와 탄생 배경이 참 드라마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수같이 이렇게 앞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빗줄기 내리는 빗줄기가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 크기입니다. 여기가 저기 수자원 양평 그쪽에 가는데 수자원인데 그 산꼭대기인데 이 마당에 물이 연못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맛입신 6단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오랜 경험이 농축돼 가지고 만든 것이지 그냥 떠오른 건 아닙니다. 2007년부터 2009년 만마니아 클럽이라는 클럽을 운영했는데 강서 둥천동 대갓집 지금은 여기에 큰 무슨 지식센터인가 빌딩 지어가 없어졌습니다. 이 집에 이 소고기 정말 양심적으로 팔았는데 그리고 가서 부위를 직접 찍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양심 그리고 진짜 고기 파는 집 아직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 양평 기와집 순두부. 여기 맛입신을 쓰게 된 어떤 맛입신 6단계를 만드는 계기가 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형편없습니다. 이거는 광장시장 박간의 녹두 빈대떡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광장시장 가면. 그날 갔는데 좌석 비었는데 제가 앉고 나올 때 이 앞에 있는 한 좌석 비고 다 꽉 찰 정도였습니다. 광장시장 가면 늘 이렇습니다. 김포 옛날 두부 이 집도 전통 방식으로 하는데 참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엌에 이제 소위 맷돌에 갈아넣은 콩물을 끓이는데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두부가 담백하고 옛날 그대로입니다. 이게 진짜 두부죠. 동대문
동대문 아마 에베레스트 네팔 전통 음식인데 이것도 먹을 만합니다. 여기는 소위 음식 전문 칼럼니스트인가 누가 신문에 게재한 걸 보고 찾아갔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음식. 등촌동 가마솥 선두부. 여기도 김포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소위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들이 여기 드글드글 이 엄청났는데 이제 그 인천 영종도로 이전하고 난 다음 지금 현재 김포공항 그 방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거의 쇠퇴, 거의 사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맛집 원조 충무로 부산복집. 여기는 냉동복을 파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집이에요. 간단하지만 맛있습니다. 담백합니다. 원래 복질이라든지 생선 요리는 반질이 아니면 완전질이가 좋습니다. 여기에 무슨 양념 딜이 넣어가지고 벌겋게 그거 벌써 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문집인데 춘자네 집이라고. 이 집 아직 있을 겁니다. 재작년인가 한번 금방에 가본 데 있습니다. 원래 골뱅이가 을지로 골뱅이 시조도 그 부산 수산대학 출신인데 어떻게 이 골뱅이를 소위 양식하는데 제가 좀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양식의 시조가 됐죠. 의왕시 두레박.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서울 송파 청미래. 이 청미래는 아마도 충청도 단양의 청미래 그쪽 산골인데 그쪽의 이름을 따와서 했지 않나 하는데 음식이 정말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파주골 선두부. 여기에는 국무총리 이런 쪽, 그 다음에 매스컴에 보도된 거 합하면 한 100번 정도 되는 쪽인데요. 이 할머니가 제가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전에 가봤을 때 이 마치 그 절에 대웅전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석가래 하나가 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그때 당시 지을 때 한 8억 정도 들었다는데 어마어마해요. 여기는 죄다 자기가 그 손두부 말하자면은 시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TV 방송 매스컴에 보도해서 100번이 넘고 거기에 사인 벽에 가면은 난립니다. 요즘 먹방 정말 유치합니다. 그 몸베리기 어떤 경진대회 하는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정경입니다. 근데 여기에 술을 이제 담가놨다고 그런데 내하고 같이 간 일행이 나보고 술 일가견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조그마한 독에다가 술을 갖고 그때 손두부를 잔뜩 먹은 상태인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혼이 났습니다. 근데 술이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솜씨 있어요. 술 담은 솜씨 있어요. 이 할머니. 화옥 본동시장 족발집 여기 몇 번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 말아버렸어요. 본필자의 초간단 고등어 조림.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자주 먹어봤습니다. 복잡한 거, 요즘 음식 복잡한 거, 시간 많이 걸리는 그런 거 별로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식물.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맛은 아주 일품입니다. 삼치조림 똑같습니다. 고등어조림, 삼치조림 다 재료라든지 넣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저는 음식 할 때 여러 가지 조미료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그 다음 소금, 고춧가루도 음식 하는 데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풋고추를 많이 쓰는데 풋고추가 없어서 이 고춧가루를 썼을 겁니다. 만마니아 클럽 특별 야외 포럼 리허설 꽃게탕인데요. 지상 최고의 막걸리 고르기 테스트. 막걸리 맛도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청북도 단양에 가면은 대강면에 대강 막걸리라고 있는데 2008년인가요? 우리나라 막걸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청와대 만찬주로 정해진 곳인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거의 넘버원일 겁니다. 예, 라든지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검은콩 막걸리는 여성분들이 마시기에 참 적합하도록 고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백산. 모든 음식은 그 고유의 향과 또는 그 고유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식가가 눈으로 보는 것이 음식 맛에 가장 정확합니다. 한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후각. 자, 냄새 맡죠. 맛보는 거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소위 좀 간이 맞느냐 이런 정도 구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엔 별로 구분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간이 적당하고 단맛이 좀 나면은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죠. 오곡진상주. 이 신선주 맛도 참 매력적인데 시중에 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대강 막걸리 대단합니다. 이 송악, 이 소주도 어떤 보드카 양주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색깔 한번 보십시오. 햅쌀 루보 막걸리. 헤어미락. 이 마신 쓸 때 십몇 년 전에 쓴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곧 조만간에 이루어집니다. 북대서양 골든크랩과 블루크랩 맛의 향연.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거 정말 희한합니다. 우리 그 간장게장 그거 좀 부풀려서 그런데 뒤집으면 숟가락 안 들어갑니다. 적어서. 골든 레드 크랩 찌는 방법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방법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골든 레드 품질 맛 테스트 결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2009년 8월 10일경 아마 4월 6월은 금지 기간일 겁니다. 제철에 북대서양 심해에서 잡은 레드크랩을 냉동 상태로 미국 현지에서 들여와 5회에 걸쳐 쪄서 직접 시식을 하면서 맛과 게살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1회에 무작위로 2마리씩 선택하여 쪄서 몸통을 까본 결과 5번 다 100% 속살이 꽉 차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암수를 구분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좀 큽니다. 통계적으로 5, 6년생이 지나야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어 있으며 15년이 지나야 순놈은 몸 길이가 한 18cm 정도 되고 암놈은 12c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백하고 쫄깃한 게 특유의 맛이 아주 좋은 편이며 게를 까서 뒤집어 놓은 상태의 뚜껑 안에는 영양 덩어리의 국물이 3분의 1 가량 고여 있는데 염분의 농도가 맞아서 마치 우리나라 간장게장을 담가 놓은 것과 흡사하여 자연 간장게장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삶기만 하면 바로 간장게장이 되는 겁니다. 그 맛은 대단히 고소하고 구수한 맛을 지니므로 감칠맛이 강하게 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백질 덩어리 국물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염분의 농도가 적당해서 간이 아주 잘 맞아서 인위적으로 게장을 별도로 담그지 않더라도 간장게장을 담근 것보다 훨씬 맛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를 쪄서 까보면 몸통 뚜껑 부분에 고여있는 단백질 덩어리의 맛은 일반 간장게장을 담근 것보다 오히려 맛이 자연스럽고 더 좋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밥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간장게장을 담은 것은 간이 게장 맛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간장게장으로 비벼 먹는 것보다 이 골든 레드크랩을 이렇게 찌기만 해서 먹어도 일반 간장게장 요리를 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게 자체의 맛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게를 찌기만 해서 먹더라도 게살이나 게다리살은 게살 특유의 맛을 즐길 수 있으며 동시에 이 게의 몸통 뚜껑의 국물은 밥을 비벼 먹는 등 일반 게장을 먹는 것보다 더 훌륭한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굳이 게장을 담글 필요 없이 게 맛과 천연 간장게장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게를 찌기만 해도 게장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게장을 담그는 불편과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자연스레 해결되어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게 뚜껑은 우리 일반 간장게장보다 2배 이상 훨씬 크므로 밥을 큰 숟가락으로 2숟갈 정도 넣어서 비벼 먹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현실적인 특징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솔직히 우리나라 일반 간장게장의 뚜껑은 그 크기가 작아서 숟가락질이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므로 간장게장의 뚜껑에 밥을 비벼 먹는다는 것은 단지 간장게장의 기능을 과찬하기 위해 만든 상징적인 말일 뿐 실제는 밥을 비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뚜껑이 작고 불편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일 것이다. 그럼 중요한 골든 레드크랩 특장점, 영양학적 가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해요.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일품인 게 맛에다가 플러스 뚜껑이 큰 천연 간장게장 맛입니다. 이 두 가지 게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뉴트리셔널 밸류. 그 다음에 이거 이제 29칼로리, 우리가 그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 4분의 1 컵 정도 되는데 한 40g 정도 됩니다. 단백질이 6g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0.3g 있습니다.
부침 이 레드크랩은 당기는, 소위 땡기는 맛이 매우 강하여 한번 먹은 후 3일만 지나면 또 쪄먹고 싶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상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통이라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전에 갔던 맛있는 집에 또 가봐야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 중독성이라 할 수 있다. 실험적인 경험에 의하면 3일 정도가 지나면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한번 소비자는 반복해서 이 기회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저께 충남 홍성 남당리에 가서 대하를 제법 많이 먹고 왔는데 대하의 여우는 온데간데 없고 레드크랩 생각만 강하게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유명한 여름고기 돌돔을 낚아서 맛있게 먹기 위해 10년 넘게 테마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홍도에 갔지만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여운이 강하게 남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말이지 너무나 강한 맛의 중독성을 지닌 게이므로 본 필자가 지금까지 먹어본 게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맛을 지닌 게가 아닌가 생각된다. 2009년 9월 13일 10몇 년 지났죠.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좀 잠잠해지면은 미국에 이 골든 레드크랩 구하러 한번 갈 작정입니다. 보스턴에.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북대서양 블루크랩. 우리나라 말하면 꽃게. 미국 사람들은 이 알들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참 그것도 설명하려면 깁니다. 맛 입신 6단계, 미식가 단계, 시각적으로 맛을 느끼는 미식가 단계, 불시 재료 미식 인지가 단계, 도법자연 환경 미식 인지경 단계, 신미아니 미식 인지성 단계, 기신미현상 미식 인지신 단계, 그래서 맛신의 단계까지 갑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단계까지 가 있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신을 쓰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런 것이 깨닫고 홍도 테마 낚시 여행에서 민짱대 바다낚시 45분의 향연, 홍도 테마 낚시 여행에 가서 민짱대 낚시를 했는데 거의 1분에 한 마리씩 건져내니까 맛가 무슨 그 고기를 망태기에 넣어놔는 꺼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주변에 몇 명 같이 갔는데 한 5명 갔나요? 근데 옆에서 보고 그렇더라고. 이게 소위 조피볼락인데 우럭 조피볼락인데 씨알이 굉장히 큽니다. 45분 만에 이 정도로 낚았습니다. 웬만한 집신보다 더 큽니다. 아마 한 몇 달 동안 내 친구도 따라갔는데 입에 물고 떠들면서 다니더라고요. 몇 달 동안. 생선회 제대로 뜨기와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거는 직접 한번 읽으십시오. 생선회 뜨기 위한 준비, 이거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한 정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일각이 나올 겁니다. 바다낚시 수십 년 다닌 사람, 생선회 제대로 뜨는 사람 없고요. 시청자 여러분,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회 뜨는 사람, 그냥 쪽으로 뜨는 사람, 도마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도마는 매번 생선회 뜰 때마다 소독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음식 주방 기구 중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게 도마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위 소독하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수산물 생선회 레슨에도 써놨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생선회, 생선요리, 생선 뜨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그 다음에 이 도마 소독하는 것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TV 채널로, 제가 갖고 있는 TV 채널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돌돔입니다. 돌돔 생선회 설명, 이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맛집 선정 기준 7개항. 이거는 음식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재료는 좋은 것을 썼는가 4점. 이 야채는 질이 우수하고 싱싱한가 2점. 인공조미료 쓰는지 여부 플러스 마이너스 1점 해서 이거 3점. 점포 환경은 위생적인가 그저 그런가 2점. 주된 음식의 맛은 괜찮은가 여부, 가격 대비 음식의 질은 4점. 음식의 질과 맛의 수준에 비해 가격이 적정한가 여부 3점. 손님을 진정하게 이거 대접하는가, 서비스 자세는 3점. 이렇게 해서 종합점수가 10점 넘으면 그 집은 무조건 대박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온 손님은 반드시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 디자인은 과연 합리적인가 여부, 이렇게 2점. 또 때에 따라서는 음식점 규모가 있을 경우에 주차 시설인데, 점포 디자인, 또 사인, 간판, 디렉셔널 사인, 유도 사인, 페이스 디자인, 전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안 디자인. 대부분 점포 하면은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밖에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들어와 봐야 볼 거 아닙니까?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인 간판입니다. 간판. 그 다음 유도 사인. 거기 가까이에 있지 않는 그 근방에 온 사람도 올 수 있는 유도 사인. 그 다음에 그 점포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전면 디자인. 그 다음 안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 디자인. 이렇게 되면 디자인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8. 현재 진행 중인 맛지식정보 실천 방안. 이거는 이제 20년 젊어지는 카페라는 이름으로 곧 소개가 될 것입니다. 즉 평생건강관리 비법 실천 공간이고요. 20년 카페는 20년 젊어지는 카페는 평생 건강 카페이고, 콩을 주 원료로 한 건강한 밥상, 수족관 없는 생선회집, 지상 최고의 술, 이렇게 해서 20년 젊어지는 카페라는 특별 창업 아이템인데, 여기가 평생건강관리 비법 체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건강관리 상담과 체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른 콩 30분 생두부 생산 시스템도 등장하고요. 좌우지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게 등장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것 가지고 그 가격 경쟁하거나 그 질 경쟁, 그거 앞으로 승산 없습니다. 미래 바다의 인생학교 카페 초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카페 초대장, 이거 한번 읽어드리죠. 미래 고령화 사회 우리의 문제는 큰 질병과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미래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문제이다. 만약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희망적인 삶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평생건강관리 비법 습득 실천이다. 옛날에는 습득까지만 해놨는데 실천까지 해야 됩니다. 습득까지만 해가 안 됩니다.
평생건강관리 습득하기만 한다면 미래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또한 몸이 건강해지면 자기 자신이 해오던 전면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할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는 평생건강관리 비법, 자연치유, 교재는 20년 젊어지는 비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창업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즉 20년 젊어지는 카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연치유 멘토가 돼야 자격을 줍니다. 축구 선수 길잡이 축구 멘토, 여긴 축구 진로 상담, 축구의 신이 되는 강인한 체력 만드는 코칭, 세계 음식 문화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 출발하기로 했다가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내년쯤은 갈 수 생각됩니다. 그 다음 바다의 전설, 바다 낚시 가이드, 제온도 노하우다 등 이렇게 7 컨셉의 콘텐츠로 구성된 차원이 다른 인생학교입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TV 채널 안내.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그 다음 평생건강관리 비법 TV 채널입니다. 그 다음 자연치유 멘토 TV 채널이고요. 축구선수 길잡이 TV 채널.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TV 채널. 세계 음식 문화여행 TV 채널. 재혼도 결혼도 노하우다 TV 채널. 정말 혁신적인 겁니다. 평생건강관리 아프리카 TV 채널. 이건 지금 현재의 직접 TV로 생중계하면서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 그 채널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제대로 된 음식을 알고 있거나 좋은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적어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몇 가지 요리책이 이렇게 막아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마신을 10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또 적어도 시식가는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읽어보고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네이버에 TV 채널을 해가지고 제가 특강하는 거를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딱딱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 우병호가 보내드리는 히세이 마시 책 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